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님들. 자,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뭔가 좀 의아하죠? 원래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이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시장이 조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끼리분들 그냥 쉬면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까치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자, 오늘 우리 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이상하죠. 다우산업, 나스닥, 그 다음에 S&P가 잘 가다가 갑자기 흐앙 하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플레 스트레스 때문에 기술주가 약세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은 금리 인상에 민감한 종목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준이 긴축에 나설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19일 공개될,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내일 새벽 3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개될 연준의 지난달 회의록은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하루 전날인 어제 미국장이 조금 눈치 보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옐런이 또다시 금리 인상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한 경기건설 둔화도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날 미국의 인구조사국은 미국 주택건설업자들의 4월 주택건설 착수 건수가 연율 기준 156만 9천 건으로 전달 대비 9.5%나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서 다우존스가 실시한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170만 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크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 건설 경기 둔화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한이 분명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건설 경기가 둔화가 돼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역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놨다고 합니다. 식료품 판매 호조와 전자상거래 부분에 성장세에 힘입어 월마트 주가는 이날 2%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오늘 니케이도 마이너스 1.2%, 상해종합은 마이너스 0.6%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자면은 야, 이 정도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시작하면 한 마이너스 0.6%이 정도 빠지고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오늘 만약에 우리 장이 열렸다면 우리도 저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우리가 휴장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저녁에 다시 미국장이 올라가 준다면 우리 시장은 큰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나스닥이랑 S&P 선물을 보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 조금 많이 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너무 지켜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한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는 금을 살 때 지금 하락은 조금 과도하다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 그 기사가 지금 보니까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금이 오르는 이유는 뭔가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한때 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던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안전자산을 조금 더 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위험 선호 자산인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조금은 안전하게 금을 사고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정말 짧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빨리 끝낼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 수직 낙하, 4만 달러도 깨졌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확 떨어지고 난 다음 여기였던가요?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기리과 항상 공부했던 카나리아 설에 따르면은 우리 시장도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게 만듭니다. 떨어지려면은 비트코인 혼자 떨어지면 좋겠는데 과연 우리 시장을 끌고 내려갈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하나 가격으로 5천만 원을 깨고 내려가서 4,9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주가 70% 넘게 뛰었다. 시멘트 대란 우려에 급등한 종목.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시멘트 수급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올해 초부터라고 하는데요. 작년 겨울 평균 기온이 올라서,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 따뜻했다는 소리겠죠. 한이길이 날씨가 따뜻한 거랑 시멘트랑 무슨 상관이야? 바로 날씨가 따뜻하면은 건설 현장 운영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 말은 작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멘트 재고량이 급감한 여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은 시멘트 재고량이 쭉쭉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우면은 시멘트 재고량이 넘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멘트 재고량이 부족하니까 시멘트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미 성신양에는 16%나 올렸고, 그리고 아시아 시멘트도 9.8%나 인상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차 출국. 자, 오늘 4시에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주시장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CJ그룹, 주요 세계 계열사 등 ESG 경영 가속화. 자, 내용은 위 제목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CJ그룹이 지주사를 비롯해 주요 세계 계열사에 대한 ESG 거버넌스 구축을 완료하고 ESG 경영을 가속화한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저 기릿은 이게 생각납니다. 자, 얼마 전에 SK 지주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J도 충분히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기린이분들은 시간을 조금 내셔서 CJ가 어떤 기업인지 한 번쯤은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배달 햄버거가 1,200원 더 비싼데 왜 말 안 해? 저 진짜 몰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갑자기 배신감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오늘부터는 배달시키지 말고 가서 사 먹어야겠습니다. 불매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맛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진짜로 이렇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맘스터치의 제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맘스터치를 제외한 4개 업체의 모든 제품이 배달 주문과 매장 구매 시 가격 차이가 있다고 19일 밝혔다고 하네요. 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같은 메뉴임에도 햄버거 세트는 1,000원에서 1,200원 더 비쌌고, 햄버거 단품은 700원에서 900원, 사이드는 600원에서 700원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남겨 먹은 거는 버거킹이라고 하네요. 저 기릿은 맥도날드를 좋아하는데요. 맥도날드를 시키면은 지금 현재는 1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0원만 시키면은 배달료가 공짜인데 조금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기껏 12,000원 맞춰서 이러면은 배달료가 공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품 가격이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치 ETF 수수료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급등하는 금값에 거액 자산가들 남몰래 마포 간다.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커지자 한동안 가라앉았던 금값이 꿈틀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밀렸던 금이 투자처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세에 비해 1%에서 1.5% 저렴하게 금괴를 매입할 수 있는 한국조폐공사 직거래 창구가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고액 자산가가 계시다면 한 번쯤은 마포에 가서 금괴를 사보시기 바랍니다. 시세에 비해 한 1% 정도 더 싸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유병 바디워시 애들 마실라 위험한 협업에 제동. 자,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유 앞에 버젓이 뭔가 우유곽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바디워시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쁘다, 디자인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누가 봐도 말표 그 구두약이죠. 그런데 이 안에 캔디가 캔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누가 봐도 모나미 사인펜인데 이게 바로 스파클링 음료라고 하네요. 자, 이런 방식이 유행한 이유가 뭔가, 바로 곰표 맥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곰표 맥주가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야 잠깐만, 야 곰표도 하는데 우리 말표는 왜 안 돼? 그래서 말표 초코빈도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나 혼동을 준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이들은 못 모르고 구두약을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익하셨나요? 기린이분들 푹 쉬고 계시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장 다시 꼭 올라갈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고요. 지금까지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요.